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거는 개인 회생과 파산 면책 네 번째 시간이에요. 네 번째 시간인데 아마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간간히 나왔던 얘기들이고요. 그래서 이제 궁금증이 더해지는 그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개인 회생과 파산 면책의 근본적인 차이점이 뭐냐라고 말을 할 때 제가 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개인 회생을 해야 된다. 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없으면 파산 면책을 하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 전제되는 그 뭐 어떤 개념이라 그럴까 논리적 전제로서 이 우리 법에는 뭐 일반 사회생활도 마찬가지겠지만 언제나 뭐 항상 반드시 100% 이런 건 없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고 또 우리 인간이 기대 불가능한 행동을 요구할 수 없다는 말씀도 드렸어요. 가사 예를 들면 아버지가 급하게 몸이 아파요. 병원에 응급실에 빨리 모시고 가야 돼요. 그런데 아버지를 모시고 병원 응급실로 막 달려가는 중에 신호등에 빨간불이 툭 들어왔어요. 자, 도로교통법상에 신호등을 준수해야 되죠. 그럼 신호등을 빨간불을 썼으니까 교차로를 이제 빨간불을 무시하고 통하면 안 되겠죠. 도로교통법을 위반하는 것이겠죠. 근데 옆에 아버지는 더 급한데 나로서는 어떤 행동을 해야 됩니까? 아버지를 살리는 것이 더 급선무죠. 그래서 옆에 있는 아버지, 자기 친족, 아내, 자식 이런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부득불하게 도로교통법규를 지킬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처벌을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옆에 있는 아버지가 급한 병원에 가야 되는 아버지가 아버지를 희생하더라도 너는 도로교통법을 지키는 행동을 하라. 그런 기대를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대 불가능한 행동을 요구할 수 없다는 것이 법 원리인데 이것은 이제 형법에서 책임을 논하면서 이제 많이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 기대 가능성의 이론은 굳이 형법뿐만 아니고 다른 법 전반에도 많이 그 바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회생이나 파산 면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본질에 따른 변제를 못해서 경제적 파탄이 왔다. 파산의 원인이 있다. 또는 파산의 우려가 있다. 이런 경우에 먹지도 말고 입지도 말고 죽을 때까지 빚을 다 갚으시오. 라고 강제를 원한다는 것이죠. 사람은 가장 중요한 게 자기의 호구지책, 자기의 의식주를 해결하는 게 가장 기본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파산 면책, 개인 회생도 그런 법리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 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개인 회생을 하고 생계비 이상 소득이 없으면 파산 면책을 신청하면 되는데 그 생계비가 얼마요? 그게 제일 궁금하잖아요. 핵심이고. 자, 그걸 제가 오늘 말씀드리겠어요. 우리 생계비는 법원에서 개인 회생과 파산 절차에서 인정된 생계비는 부양가족을 기준으로 해서 보건복지부가 공표한 중위소득의 60% 선까지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자, 부양가족이 한 사람이면 105만 4천 원, 부양가족이 2인이면 179만 5천 원, 부양가족이 3인이면 232만 2천 원. 이런 식으로 해서 부양가족이 6인까지가 이제 인정이 됩니다. 되는데 부양가족이 뭐 7명인 경우에도 물론 뭐 생계비 기준이 있습니다만은 이게 6인인 경우까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부양가족이 1인인 경우에는 어떤 경우냐면 채무자가 한 사람인 경우 본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양가족이 한 명이 더 있다. 그러면 본인과 부양가족 한 명을 보태서 부양가족이 2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생계비가 179만 원까지 인정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는데 자, 여기서 부양가족에 대한 개념도 법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논리의 여지가 있습니다. 자, 첫째로 원칙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면 부모는 부양가족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배우자도 부양가족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부양가족에 포함될 수 있는 경우는 미성년자인 자녀는 부양가족에 포함이 됩니다. 지금 선거법이 개정돼서 뭐 선거 연령이 만 18세로 줄어들었지만 현재 우리 민법상 성인 연령은 만 19세이기 때문에 만 19세에 이르지 않은 미성년의 자녀는 자기의 부양가족이 됩니다. 그러면 보통 이제 미성년 자녀가 2명이다. 그러면 자신과 포함해서 3인이니까 생계비가 232만 원까지 인정이 되겠죠. 배우자라든가 부모가
항상 부양가족에서 제외되느냐? 그런 건 아니에요. 가사 예컨대 배우자가 어떤 교통장애를 입어가지고 불구가 되어서 경제활동을 전혀 할 수가 없다. 그러면 그 부양가족에 포함시킬 수가 있겠죠. 이렇게 예외적으로 뭐 부모님도 마찬가지고 부모님이나 배우자를 부양가족에 포함시킬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소명을 해야 되겠죠. 그 이외에는 정상적인 경우라면 배우자나 부모님은 성인이기 때문에 부양가족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나는 월급을 얼마 받으니까 소득이 얼마니까 생계비로 인정되는 금액을 빼고 얼마가 남는다 하는 것이 계산이 되겠죠. 그래서 그게 개인회생 변제기간 동안에 이거 납부하는 거예요. 납부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개인회생과 파산면책에서 인정된 생계비 기준 이상의 소득이 없으면 그러면 파산면책을 신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계비 기준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과 파산면책을 신청하는 사람의 기준이 되는 것이고 자기가 나는 개인회생을 할 거야. 아니 나는 파산면책을 할 거야 라고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것이죠. 소득이 있으면 그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개인회생을 할 것인가 파산면책을 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되지 자기가 편의대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이제 개인회생과 파산면책에서 인정되는 생계비를 이제 공부하셨으니까 다음에 한 단계 더 들어가면 뭐냐 하면 청산가치와 이제 회생가치라는 게 있어요. 제 이야기를 이제 들으신 분들은 이제 그 정도 대해서는 의문을 가지시는데 별로 어려운 개념은 아니에요. 또 저는 이 유튜브를 통해서 뭐 전문적인 지식을 뭐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저는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보통의 사람들이 자기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처해졌을 때 난 어떻게 하면 되지? 어떻게 헤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누구를 찾아가서 말씀을 나눌 때에 어느 정도 물밀이 있어야 되니까 그 개념을 터주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니까 그냥 넘어가면서 쉽게 편하게 들으시고 돌아서서 잊어버리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뵙기로 하겠습니다.